혹시 혼자 계실 때 갑자기 말이 헛나오고 한쪽 팔이나 다리가 말을 안 듣는 느낌이 든다면, 그리고 이상하게도 몸은 이상한데 정신은 말짱하다면 그 순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잠깐 어지러운 거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뇌졸중은요, 시간이 생명을 결정하는 병입니다. 통증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고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말이 어눌해졌는데, 팔이 말을 안 듣는데 시간이 없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지금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뇌졸중이 왔을 때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는 고령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단 한 가지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병원 내신경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정기훈입니다. 30년 가까이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단 몇 분만 빨랐더라면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왔을 때 누구나 꼭 기억해야 할 7가지 생존 행동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은 특히 고령자분들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젊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신호, F, A, S, T 법칙입니다. FAST는 미국 심장뇌졸중학회에서 제시한 법칙으로 단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F, A, S, T. 먼저 F,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셀카를 켰을 때 입꼬리 한쪽이 내려가 있거나 눈썹이 빗뚤게 쳐져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A, 암, 팔입니다. 팔을 양쪽으로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자꾸 내려가거나 힘이 빠진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S, 스피치, 말하기. 말이 자꾸 헛나오고 입에 바람이 샌다거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T, 타임, 시간입니다. 이 모든 증상이 하나라도 느껴졌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어지러운 거겠지. 이렇게 넘긴 10분, 20분이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뇌졸중은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방심하기 쉽고 그게 더 위험한 병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3세 장정혜 씨, 경기도 군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말이 어눌해지면서 팔에 힘이 빠졌는데도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일시간을 더 버티셨습니다. 그 결과 반쪽 마비가 남았고 지금도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상이 시작되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순간에 말도 안 나올 텐데. 119에 전화를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말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문자 신고도 가능하고 휴대폰 응급 호출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장정혜 씨도 그날 휴대폰에 미리 설정해 둔 단축키 덕분에 다행히 딸에게 알림이 갔고 딸이 119에 신고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나아지면이라는 판단이 뇌를 더 망가뜨립니다. 119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세 번째,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고 그대로 바닥에 눕거나 쓰러지면 머리 부상으로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닥에 주저앉는 것보다 등받이나 벽에 몸을 기댄 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어깨를 벽에 붙인 상태에서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세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67세 김용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혼자 식사를 하던 중 왼쪽 팔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려는 순간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둔 단축번호로 도움을 요청하셨죠. 그렇게 10분을 버티신 덕분에 응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도 머리나 허리에는 아무 충격이 없었고 치료도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게 내 몸을 살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절대 바닥에 그대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금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뇌졸중은 진행되면서 혼란, 말더듬, 판단력 저하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말이 잘 안 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기 전에 핵심 증상을 짧게 메모하거나 셀카 영상을 촬영해 두세요. 왼쪽 입이 처졌음, 팔이 잘 안 올라감, 말이 어눌함. 이렇게 간단한 문장만 적어도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김용호 씨도 그날 말을 잃기 전 간단히 영상으로 얼굴과 증상을 남겨 가족 톡방에 전송하셨고 딸이 그걸 보고 이건 뇌졸중이다 판단해서 바로 병원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그 짧은 영상 하나가 제 생명을 살린 거죠. 말이 안 될 때 기록이 대신 말해줍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응급 영상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생존율을 결정짓는 아주 현실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신고를 빨리 해도 문이 닫혀 있다면 도움은 그 문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혼자 계신다면 문을 열어두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74세 윤명자 할머니는 말이 안 나오고 팔이 굳어가던 순간 미리 설정해둔 단축번호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신고하고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소방대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을 땐 이미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문만 열려 있었어도 치료 시점이 10분은 빨랐을 겁니다. 이건 실제로 119 구조대원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증상이 느껴지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신발은 치워 놓으세요. 문 열 수 없다면 도어락 번호를 가족과 미리 공유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상키를 현관 근처에 걸어두는 것, 이것 하나로 생명이 연결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119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꼭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 혈전용해제, 심장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이 정보 하나가 병원 응급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정철호 어르신, 경기 이천에서 혼자 사시는 76세 남성분입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고혈압약이 있었지만 119 신고 후 의식을 잃으셨고 응급실에서 약 정보가 없어 치료가 지연됐던 사례입니다. 그 이후 정 어르신은 지갑 속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넣어 두셨습니다. 복용약 아모잘탄 550, 복용시간 오전 7시, 알레르기 없음, 딸 정민영.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두 번째 위급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치료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휴대폰 뒷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상약물 카드를 하나 만들어 지갑 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말할 수 없을 때 그 카드가 대신 말해 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의 뇌도 함께 무너집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순간 산소 공급이 멈추며 뇌세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면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더 빨리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쉬고 입으로 6초간 부드럽게 내쉰다. 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산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두려움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심리 안정뿐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주는 생존 기술입니다.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조차 하지 못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다면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명연결제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분, 고령자, 장애인 분들을 위해 설치되는 응급감지 시스템입니다. 집안에 움직임 감지 센서, 화재 감지기 등이 설치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119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도움이 요청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9세 박성우 어르신, 화장실에서 뇌졸중이 왔고 말도 못하고 손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30분간 움직임이 없다는 신호가 감지 센서를 통해 전송되었고 119 구조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생명을 구한 사례입니다. 이 서비스를 설치한 어르신들이 입 모아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말하지 못해도 그 시스템이 대신 말해줘서 살았어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유지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끝나고 꼭 전화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말없이 구조받을 수 있는 당신의 마지막 연결선입니다. 뇌졸중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당신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7단계 행동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은 그 순간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1입과 8 말이 이상하다면 F, A, S, T 기억. 2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 신고. 3 절대 눕지 말고 등받이에 기대기. 4 증상을 메모하거나 셀카 영상 남기기. 5 문을 열어 구조가 들어올 길을 만들기. 6 복용 중인 약 정보를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 7 심호흡으로 정신 유지, 그리고 침착하게 기다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서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꼭 신청하십시오. 이건 생명을 대신 지켜주는 국가의 연결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정보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응급 매뉴얼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하셔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7단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댓글 하나가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가족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내가 준비하면 내일의 내가 살아남습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